오늘의 동화 슈퍼 퐁퐁이 출동. 우리 마을에는 슈퍼 퐁퐁이가 살아요. 퐁퐁이는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출동해서 지혜롭게 해결책을 알려주어요. 여우의 귀에 벌레가 들어갔나 봐요. 으앙,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간지러워. 아, 맞다. 퐁퐁이는 방법을 알 거야. 슈퍼 퐁퐁아, 도와줘. 샤샤샥. 슈퍼 퐁퐁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귀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 벌레가 길을 잃었나 봐요. 손전등을 귀에 대고 비추면 빛을 따라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퐁퐁이가 손전등을 사막 여우의 귀에 비추자 잠시 후 윙 하며 벌레가 귀 밖으로 나와서 날아가 버렸어요. 우와, 나왔다. 아, 시원해. 여우는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잊은 채 집으로 신나게 뛰어 들어갔어요. 하마 누나가 작아져 버린 바지를 들고 있어요. 어떡하지? 살이 쪄서 바지가 작아져 버렸네. 버리기는 아까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퐁퐁이는 알 거야. 슈퍼 퐁퐁아, 도와줘. 샤샤샥. 또 슈퍼 퐁퐁이가 나타났어요. 퐁퐁아, 바지가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어. 어떡하지? 아, 바지를 잘라서 예쁜 치마로 만들어 입으면 돼요. 잠시 후 하마 누나의 작아진 바지는 예쁜 치마로 바뀌었어요. 하마 누나도 퐁퐁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잊은 채 친구들에게 예쁜 치마를 자랑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꿀벌 친구 둘이서 꿀단지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그런 게 어딨니?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지. 그럼 우리 퐁퐁이에게 물어보자. 슈퍼 퐁퐁아, 도와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퐁퐁이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퐁퐁이가 왜 나타나지 않지? 어떡하지? 그냥 내가 가져갈래. 안 돼, 내 거야. 결국 꿀벌 친구들은 꿀단지를 엎지르고 말았어요. 퐁퐁이가 나타나지 않자 마을 동물들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지요. 퐁퐁이가 많은 일들을 도와주었는데 당연하다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었네. 마을 동물들은 퐁퐁이를 찾아갔어요. 퐁퐁아, 그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퐁퐁이는 말했어요. 조금은 섭섭했지만 괜찮아요. 서로 돕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이제 마을 동물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아요. 마을 동물들은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로 다짐했답니다. 잘 들었나요? 우와, 슈퍼 퐁퐁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퐁퐁이처럼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요?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이름을 댓글로 달아보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소곤소곤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또 봐요. 오늘은 서로 힘을 모아 굴 속에 갇힌 여우를 구한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동화, 굴 속에 갇힌 여우. 우르릉 쾅쾅. 깊은 산 속에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큰 비는 처음이야. 빨리 굴로 들어가야겠어. 여우는 비를 피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이 들었던 여우는 입구의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비가 그쳤나 좀 볼까? 여우는 굴 밖으로 나가려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바위가 굴 입구를 막고 있잖아. 여우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혼자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도움을 청해보자. 밖에 누구 없어요? 그때 동굴 앞을 지나가던 발빠른 다람쥐가 여우의 다급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우야, 너 동굴 안에 갇힌 거니? 도와줘. 바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이야! 다람쥐는 짧은 팔을 뻗어 커다란 바위를 밀어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우야, 혼자서는 안 되겠어. 다른 친구를 불러올게. 발빠른 다람쥐는 뿔을 가진 사슴을 찾아가 말했어요. 사슴아, 여우가 굴 속에 갇혔는데 도와주러 가지 않을래? 좋아, 같이 가자. 사슴은 다람쥐를 따라 여우가 갇힌 굴 앞으로 갔어요. 용쳐, 용쳐. 사슴과 다람쥐는 힘을 합쳐 열심히 바위를 밀었어요.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서는 안 되겠어. 다른 친구를 불러오자. 다람쥐와 사슴은 힘이 센 곰을 찾아가 말했어요. 곰아, 여우가 굴 속에 갇혔는데 도와주러 가자. 좋아, 같이 가자. 곰은 두 친구를 따라 여우가 갇힌 굴 앞으로 갔어요. 세 친구는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힘껏 밀었어요. 으라차차차! 곰은 힘을 너무 많이 썼는지 그만 뽕뽕뽕 방구를 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꽤 많은 여우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얘들아, 나무와 돌로 지렛대를 만들어봐. 발빠른 다람쥐가 통나무와 적당한 바위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뿔을 가진 사슴이 통나무를 굴려 동굴 앞까지 가져왔지요. 힘이 센 곰은 작은 바위를 번쩍 들어 동굴 앞으로 옮겨 놓았어요. 지렛대를 완성한 세 친구들은 또다시 힘을 모았어요.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세 친구들은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지렛대를 눌렀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동굴 앞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움직였어요. 마침내 여우는 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살았어. 그러자 새 친구들이 말했어요. 네가 좋은 깨를 생각해낸 덕분이지 뭐. 내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게. 모두 우리 집으로 가자. 서로 협력해서 여우를 구한 다람쥐와
사슴과 곰은 기분 좋게 웃으며 여운의 집으로 향했어요. 잘 들었나요? 여우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여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적어보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라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힘을 합쳐 일을 해결해내는 씩씩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꿈나라로 슝. 오늘의 동화 깜깜한 나라의 심심이. 깜깜한 나라에 사는 심심이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온통 깜깜한 동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우리는 왜 깜깜한 곳에 살고 있어요? 저도 초록 언덕이랑 알록달록 꽃들을 보고 싶어요. 심심아,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깜깜하지는 않았단다. 예전에는 이웃 마을에서 우리에게 빚을 나누어 주었어. 하지만 아끼지 않고 마구 다 써버려서 다시 깜깜하게 되었단다. 그럼 제가 가서 다시 빚을 나눠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마을의 이장님께 허락을 받은 심심이는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심심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신이 났어요. 이웃 마을에 도착한 심심이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심심이는 할아버지께 빚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는 우리 마을과 너희 마을이 아주 친한 사이였지. 하지만 곧 빚 때문에 다투게 되었단다. 왜 다투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깜깜한 마을 사람들이 빚을 아주 소중히 다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빚을 함부로 다뤄서 결국 빚이 없어져 버렸지. 깜깜한 마을에 빚을 계속 주다가는 우리 마을도 깜깜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빚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도 빚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했어. 그러다 우리처럼 빚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네가 좀 도와주겠니? 빚이 사라지지 않게 말이야. 심심이는 이웃 마을에서 제일 높은 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웃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지? 저 아이는 대체 누구야? 이웃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어요. 저는 깜깜한 마을에서 온 심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깜깜한 마을이라고? 보나마나 빚을 얻었으려는 생각이군. 저는 깜깜한 동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어머, 엄마의 얼굴을 못 봤다고? 정말 안 됐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차츰 심심이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은 전략하지 않고 빚을 함부로 쓰는 바람에
빛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깜깜한 마을에서 살지 않으려면 빛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해요. 이웃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후 이웃마을의 가로등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환하게 켜놓은 전등도 꺼졌어요. 이웃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빛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쓰지 않는 불은 끄고 절약하며 정말 필요할 때만 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심심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까요? 잘 들었나요? 깜깜한 밤에 우리 친구들 집에 불빛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나라로 슝. 오늘의 동화 마지막 잎새. 원작 오헬리. 어느 마을 허름한 벽돌집 꼭대기층에는 존 씨와 그녀의 친구 수가 살고 있었어요. 화가인 존 씨와 수는 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날 존 씨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많이 아팠어요. 존 씨,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텐데 좀 일어나 봐. 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저 벽에 붙은 담쟁이 덩굴에 달린 잎사귀가 꼭 내 모습 같아. 바람에 날려 하나둘 떨어지는 저 잎사귀 말이야. 존 씨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힘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 존 씨는 좀 어떤가요? 병이 쉽게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존 씨 스스로 희망을 갖고 병을 이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존 씨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는구나. 큰일이다. 수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지만 존 씨를 간호하기 위해 힘을 내기로 했어요. 존 씨, 안 자고 있었네? 하나, 둘, 셋. 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쟁이 넝쿨에 잎사귀를 세고 있었어요. 수, 이제 5잎 남았어. 저 잎새들이 다 떨어지면 나도 하늘나라로 가겠지? 존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저건 그냥 잎사귀일 뿐이야. 바람이 불어서 그냥 떨어지는 거라고. 넌 나을 수 있어. 그러니 희망을 갖고 좀 더 용기를 내봐. 그러나 존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수는 아래층에 사는 배어먼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배어먼 할아버지도 화가였어요. 할아버지는 늘 멋진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방 안에는 그리다만 그림들만 가득 넘쳤어요. 수 왔구나. 존 씨는 좀 어떠니? 별로 안 좋아요. 존 씨가 병이 나을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자신도 하늘나라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냐?
정말 걱정이에요. 저 쌩쌩 부는 바람에 잎사귀들이 정말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수의 걱정스러운 말에 배어먼 할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존씨, 따뜻한 수프를 좀 가져왔어. 이것 좀 먹어봐. 수, 먼저 커튼 좀 걷어줄래? 창밖을 보고 싶어. 수는 망설였어요. 어젯밤에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잎사귀들이 모두 다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어요. 어머, 존씨, 이것 좀 봐. 마지막 잎새 하나가 담장에 꿋꿋이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어제 분명 비바람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담장에 잘 붙어 있었어요. 모진 비바람에도 굳건히 버틴 잎새를 보며 존 씨의 마음에도 희망이 피어났어요. 저렇게 작고 약한 나뭇잎도 거친 비바람을 이기고 거뜬히 살아남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은 생각만 한 것 같아. 나 수프 좀 줄래? 다 먹고 약도 먹을래. 수는 기쁜 마음으로 수프와 따뜻한 빵을 준비해서 존 씨에게 먹였어요. 그러자 존 씨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아왔어요. 존 씨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배어먼 할아버지가 걱정이다. 아주 심한 감기에 걸리셨다는구나. 아니, 어쩌다가요? 관리인 말이 며칠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배어먼 할아버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담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지 뭐냐? 며칠 후 존 씨는 걸어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병이 거의 다 나았어요. 존 씨와 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존 씨, 배어먼 할아버지가 지난밤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며칠 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밤에 혼자 나가서 담장에 마지막 잎새를 그리신 거야.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저 마지막 잎새는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할아버지는 늘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그림을 그리고 가신 거지.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던 존 씨를 위해 비바람을 헤치고 마지막 잎새를 그린 배어먼 할아버지의 희생은 존 씨와 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자. 존 씨와 수는 배어먼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답니다. 잘 들었나요? 배어먼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마지막 잎새를 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된 존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 적이 있나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라날 거예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기를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나라로 슝. 오늘의 동화 백설공주. 원작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의 수록. 아주 먼 옛날 커다란 성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예쁘니 백설공주라고 불러야겠어요.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약했던 왕비가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백설공주는 엄마를 떠나보낸 뒤 슬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젊고 아름다운 새 왕비가 왕과 결혼하게 되어 궁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의 새 왕비는 무시무시한 마녀였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새 왕비는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울은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궁전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전에는 왕비님이 가장 예뻤지만 이 궁전 안에서는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뻐요. 거울은 그렇게 대답하더니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모습을 비추었어요. 질투가 난 새 왕비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백설공주를 혼자 따로 불러내어 아무도 모르게 숲에 버리고 오너라. 신하는 새 왕비가 너무 무서워서 명령대로 해야 했어요. 신하는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어두워지자 백설공주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리 궁으로 다시 돌아가자. 공주님, 이제 공주님은 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새 왕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새 왕비를 피해 멀리 멀리 도망가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신하는 그렇게 백설공주를 남겨놓은 채 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백설공주는 숲속을 헤매다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오두막 집 안에 들어가자 따뜻한 난로가 피어 있었고 작은 침대 7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없네.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깐 쉬어야겠어. 침대 위에 앉아있던 백설공주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곳은 착한 7난쟁이들의 집이었어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난쟁이들이 공주님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가엾은 공주님, 걱정 마세요. 여기는 따뜻하고 안전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공주님, 새 왕비가 마녀라면 언제든 여길 찾아올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거나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백설공주는 그렇게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한편 백설공주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궁전에서는 왕비님이 제일 예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뻐요. 마법의 거울은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서 지내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비추어 주었어요. 뭐야, 아직도 백설공주가 살아있단 말이냐?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구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새 왕비는 독이 들어있는 사과를 만들어서 할머니로 변장하고는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난쟁이들은 모두 사냥을 하러 나가고 집에는 백설공주 혼자만 있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맛있는 사과 하나만 사세요. 새 왕비는 할머니처럼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사과가 참 맛있어 보여요. 그럼 하나만 주세요. 백설공주는 조심하라는 난쟁이들의 말이 떠올랐지만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여서 사과를 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과를 한 입 베어문 순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궁으로 돌아온 새 왕비는 사과 바구니를 옆에 놓고 다시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바로 왕비님입니다. 호호호, 드디어 백설공주가 사라졌구나.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난쟁이들이 아무리 깨워도 백설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슬퍼하며 백설공주를 위해 울면서 유리관에 꽃을 깔고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그때 숲속을 지나가던 이웃나라의 멋진 왕자님이 난쟁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냐?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며 너희들은 왜 울고 있지? 백설공주님이 마녀의 게임에 넘어가서 독사과를 먹고는 이렇게 잠든 채 깨어나질 않아요. 난쟁이들은 새 왕비가 마녀라는 것과 그동안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해주었어요. 나의 성으로 백설공주를 데리고 가서 살릴 방법을 알아내야겠다. 왕자님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유리관을 옮겼어요. 그런데 돌멩이에 걸리는 바람에 유리관이 덜컹 흔들리면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입에서 톡 하고 튀어나왔어요. 와,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난쟁이들은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어요. 왕자님은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과 함께 자신의 성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새 왕비가 이웃나라에 쳐들어와 백설공주를 또다시 해치려고 하는 순간 왕자님의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자님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빨갛게 달구어진 쇠 구두를 왕비에게 신겼어요. 새 왕비는 뜨거운 쇠 구두를 신고 쓰러질 때까지 춤추듯 온 나라를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은 왕자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숲속에 버려진 백설공주가 난쟁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숲속에서 7 난쟁이들과 지내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소곤소곤 친구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화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상냥하게 대하는 우리 소곤소곤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동화 스티브 잡스 정리 바른가치 미덕학교 추은정. 스티브 잡스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한 번은 전기가 어떻게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지 궁금해서 콘센트에 머리핀을 넣어 보았는데 전기 불꽃이 튀어 거실 바닥이 타버리기도 했어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지 뭐예요. 어린 스티브 잡스는 궁금하면 물건을 뜯어보기도 하고 다시 조립해 보기도 하며 배우는 일을 재미있어 했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은 재미가 없었어요. 하루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 지루한 나머지 직접 만든 폭발 상자를 교실에 터뜨리기도 했어요. 펑! 깍!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들은 폭발물이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후다닥 도망을 갔어요. 스티브 잡스는 선생님께 많이 혼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칠 수가 있니? 내일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님은 스티브 잡스를 입양해서 길러주신 양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은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폭발 상자는 어떻게 만들었니? 기계의 원리를 잘 알고 있구나. 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면 좋겠어. 너가 다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 뭐야. 늘 스티브 잡스를 존중해주던 부모님 덕분에 잡스는 기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대신 집 주변에 있는 기술자 아저씨와 함께 지내면서 이것저것 만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 잡스는 기술자들이 컴퓨터를 만들던 창고에 놀러 갔어요. 그곳에서 천재 기술자 워즈니악이라는 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과 함께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컴퓨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만든 애플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토이스토리 영화 보았나요? 호우쌤은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애플 회사를 나온 잡스는 토이스토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이스토리로 다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자신을 쫓아낸 애플 회사에게 당당히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잡스는 애플 회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애플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애플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음악을 저장해서 들을 수 있는 아이팟,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옮겨놓은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었지만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잡스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잡스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가장 후회한 것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라고 해요. 잡스는 좋아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잡스가 건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일을 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잡스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한답니다. 잘 들었나요? 자신의 꿈을 이룬 스티브 잡스, 정말 멋지지요? 호호쌤도 어린 시절 꿈도 많고 배우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기, 태권도, 웅변, 글쓰기 등 배우는 걸 많이 좋아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들의 꿈이 쑥쑥 자랄 거예요. 스티브 잡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에 흥미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곤소곤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나라로 슝! 구독, 좋아요 꾹! 오늘의 동화 싱글벙글 쫄리 신부님. 로다는 아프리카에 사는 6살 여자아이예요. 로다는 할아버지랑 암탉 패기와 함께 살아요. 로다네 마을에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다와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외로웠어요. 어느 날부턴가 로다네 마을에 쫄리 신부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쫄리 신부님은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셨어요. 쫄리 신부님은 로다네 마을에 올 때마다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막대사탕은 정말 달콤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부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로다의 할아버지는 쫄리 신부님도 피부병이 두려워 마을을 떠나실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쫄리 신부님은 한결같았어요.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항상 미소 지으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다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신부님은 밤새 할아버지를 간호해 주셨지요. 우리 로다가 많이 놀랐겠구나. 쫄리 신부님이 로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신부님, 할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쫄리 신부님이 간호해 준 덕분인지 할아버지는 곧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또 쫄리 신부님은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께 뚝딱뚝딱 신발도 만들어 주셨어요. 신부님은 피부병 때문에 발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쫄리 신부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로다와 할아버지는 암탉 패기를 신부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신부님, 저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니 받아주세요. 쫄리 신부님이 사랑과 관심을 나눠준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신부님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 쫄리 신부님께 드렸어요. 쫄리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어요. 모두 싱글벙글 웃고 있네요. 잘 들었나요? 마을 사람들은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쫄리 신부님께 나누어 드렸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달아주세요. 우리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힘이 나도록 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나라로 슝. 오늘의 동화 도와줘 용기천사. 가온이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면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든요. 오늘은 신나는 일요일이에요. 가온이는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서 다람쥐도 보고 자전거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주말에 한 일을 다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하셨어요. 가온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선생님이 날 시키면 어떡하지? 가온이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더 재미있게 놀았는데 다람쥐를 본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모두 놀라겠지?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 그때 가온이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온아, 안녕? 나는 용기천사야. 나는 마음속에만 있는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야. 가온이는 마음속 용기가 많은 친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용기가 많다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울지 않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모습도 봤는걸?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알잖아. 맞아, 난 책을 많이 읽거든.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용기를 내봐. 삐리삐리 뿅뿅뿅. 용기야 솟아라 얍. 가온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우리 가온이가 손을 들었네. 가온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가온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가온아, 용기를 내. 내가 옆에 있잖아. 용기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온이는 정말 용기가 났어요. 나는 주말에 엄마, 아빠, 동생과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는 우리 아빠보다 큰 나무들이 많았어요. 또 다람쥐를 보았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신나게 자전거도 타고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가온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밌었겠다. 나도 다람쥐 보고 싶어. 나도 공원에서 자전거 타보고 싶다.
선생님도 이야기를 참 잘한다며 가온이를 칭찬해 주셨어요. 어느새 콩닥콩닥 뛰던 가슴이 더 이상 콩닥거리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가온이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온이 곁에는 늘 용기천사가 있으니까요. 잘 들었나요? 용기천사가 용기를 주었을 때 가온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달아주세요. 친구의 생각이 쑥쑥 자랄 거예요.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우리들 곁에는 늘 용기천사가 있다는 것을요.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내 곁에 있는 용기천사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나라로 슝. 오늘의 동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옛날 어느 마을에 장난꾸러기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은 날마다 언덕 위에 있는 풀밭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풀을 뜯게 했어요. 양들아, 많이 먹으렴.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 양치기 소년은 풀밭에 누워 있었어요. 아,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니까 재미없다.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 순간 양치기 소년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하,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 좀 쳐야겠다.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춘 채 들고 있던 삽, 도끼, 괭이, 호미를 들고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디야, 어디 늑대 잡아라!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늑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하하, 심심해서 거짓말 좀 한 건데 다 속아 넘어가네. 하하하, 재밌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로 내려갔어요. 다음 날 오후 양치기 소녀는 또다시 양떼들을 데리고 언덕 위 풀밭으로 갔어요. 과연 오늘도 사람들이 속을까? 소녀는 다시 한번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삽, 도끼, 괭이, 호미를 들고 허겁지겁 언덕 위로 달려왔어요. 어디야, 늑대가 어디 있어? 하하하, 또 속았네. 또 속았어. 하하하. 양치기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한 번만 더 거짓말 해봐. 다음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줄 알아. 마을 사람들이 내려간 뒤 양치기 소녀는 풀밭에 누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 뒤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소년이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본 순간 갑자기 뛰쳐나온 늑대가 양떼무리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야, 진짜 늑대다. 양치기 소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마을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이라고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겁에 질린 소녀는 크게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어림도 없지. 저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두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양치기 소년 혼자서는 늑대를 쫓아버릴 수가 없었어요. 소년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동안 늑대는 양들을 모두 다 물어가 버렸어요. 어떡해.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다 물어가 버렸네. 양치기 소녀는 엉엉 울면서 장난으로라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잘 들었나요? 장난으로라도 여러 번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게 돼요. 평소에 정직하게 생활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장난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의 장난에 2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호쌤이 다음 주 수요일에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장난으로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응원의 주문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으라차차 뿅뿅 정직해져라 얍!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고운 꿈나라로 슝. 오늘의 동화 자연의 소리가 좋아요. 도연이는 도시에 살아요. 쿵쿵쿵 쿵쿵쿵. 아이 시끄러워. 아파트 위층에 사는 친구가 뛰어다녀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거리에는 버스와 자동차들이 아주 많아요. 빵, 빵 경적 소리를 시끄럽게 울려요. 정말 시끄럽네. 도연이는 2손으로 귀를 꽉 틀어 막았어요. 주변에는 공사장도 많아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요. 으앙 시끄러워. 도연이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용한 밤이 오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내일은 할아버지 댁에 가자꾸나. 도연이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었어요. 다음 날 도연이는 엄마와 시골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빵긋 웃으며 도연이를 맞아주시네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도연이가 왔구나. 허허허. 어서 오너라. 도연이는 무언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이상해요. 왜 시골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제가 사는 곳은 엄청 시끄러운데. 할아버지는 허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시골에도 많은 소리가 있단다. 자, 우리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볼까? 도연이는 도시에서 틀어막았던 귀를 활짝 열고 가만히 시골의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그때
삐릭 삐릭 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삐릭 삐릭 하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귀뚜라미가 짝꿍을 찾는 소리지. 우와, 정말 신기해요. 도연이는 귀를 턱 쫑긋 세우고 가만히 시골의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그때 사각사각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사각사각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벼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볼을 부벼대는 소리지. 우와, 정말 듣기 좋아요. 도연이는 까만 밤하늘 아래 누워서 자연의 소리를 들었어요. 밤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스르르 잠이 든 도연이에게 누가 말을 거네요. 링링, 링링. 도연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방울벌레 한 마리가 도연이의 배 위로 올라와 이야기해요. 나는 노래하는 방울벌레야.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를래? 도연이는 방울벌레의 고운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그래, 좋아. 내 노래 솜씨도 보여줄게. 도연이는 방울벌레와 함께 링링 노래를 하며 신나게 시골 동네를 뛰어다녀요. 나는 자연의 소리가 정말 좋아요. 링링, 링링. 잘 들었나요? 위층에 사는 친구가 쿵쿵쿵 뛰어다니면 아래층에 사는 도연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자연의 소리를 경청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우리 응원의 주문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으라차차 뿅뿅 편안해져라 야!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봐요. 고운 꿈나라로 슝!